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서 한숨 돌린 민주당은 이 강경 드라이브를 연일 걸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검사 탄핵이어서 어제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이게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오늘 반응이 내놨는데 추경 원내대표가 강력 반발했습니다. 얘기 듣고 오시죠.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7번째 탄핵 추진이고 22대 국회 들어 반년 만에 10번째 탄핵 소추입니다. 광란의 탄핵 폭주입니다. 임기가 1년 남은 최재 원장을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그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이끌도록 해서 감사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술수입니다.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발상입니다. 네, 추경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탄핵 중독이다, 광란의 탄핵 폭주다 이렇게 어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강성필 대변인, 네.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지 국민의힘 반응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민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카드였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보십시오.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니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없는 무자격 업체가 이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할 수 없으니까 제주도에 있는 업체한테 맡겼어요. 하청을 내렸습니다. 근데 또 이 업체는 포천에 있는 업체에 또 재하청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자격이 없어요. 근데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신속성 그리고 비밀 유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신속성과 비밀 유지의 어떤 유지가 된 겁니까?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도대체 누가 추천했냐라고 감사원이 그 김모진 관리비서관한테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난답니다. 네. 야당의 대표 이재명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수사받고 기소받아서 재판받아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태평성대하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감사원입니까? 또한 감사원을 뭐 헌법적 지위가 있는데 탄핵한 게 맞냐 그러는데 원래 헌법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그때 하라고 있는 게 탄핵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탄핵 조치였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예. 그런데 이 탄핵안이 통과되게 되면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조은석, 김인혜 감사위원이 차례로 대행을 맡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서 변호사님, 이 저희가 앞서가는 예측일까요? 뭔가 이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제 의도가 있는데요. 이게 감사원장이 감사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원은 이제 이거 합의제 행정관청이에요. 합의제 관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원장 포함해서 7명이 합의제로 운영되는 거예요. 어떤 감사에 대해서 뭘 하든 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따라서 이게 그 법원으로 치면 이게 그 대법원으로 치면 전합의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법원장도 한 표고 대법관이 그 12명이나 13명으로 구성되거든요. 그런데 제 말은 감사에 뭔가 문제 있다면 이게 7명이 합의제로 한 건데 왜 이거 감사원장을 이런 걸로 그 탄핵하면요. 탄핵이 이렇게 가벼운 제도입니까? 그러면 이게 감사라는 게 뭐 부실 감사 논란도 있고 잘못된 감사 논란도 있죠. 이런 게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게 다 탄핵하면 누가 이게 버틸 수 있습니까? 감사원의 감사가 다 딱 내 마음에 드는 이런 게 있나요? 저는 탄핵이라는 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돼요. 뭘 감사하다가 뇌물을 엄청나게 받아먹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제 말은 이게 감사 결과가 좀 부실하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걸로 이게 다 탄핵하는 거는 저는 탄핵권의 남용이다. 지금 우리 국회의 권한은 맞는데 이렇게 지금 탄핵이 지금 몇 번째입니까? 검사까지 17번째를 하잖아요. 이렇게 탄핵을 뭐 100번, 1000번 모든 사람 다 탄핵하고 이러면 이게 국회는 어떻게 탄핵해야 됩니까? 빨리 이런 국회는 해산하는 게 낫지. 이렇게 국회가 법에 있는 권한을 지 마음대로 다 막 휘두르면요. 민주주의 바로 무너집니다. 민주당, 예. 민주주의 무너지는 거예요.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법에 부여된 제도적 권한을 좀 자제하고 관용적으로 행사해야지. 이렇게 우리 탄핵이 국회 권한이니까 우리는 아무나 다 탄핵할 수 있다. 지금 이게 몇 번째냐고. 우리 헌정 이후에 70년 동안 탄핵이 몇 번 됐는데 이번 국회 몇 번입니까? 이런 게 진짜 국회 탄핵 중독증 심각합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이거 짧게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을 어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강성필 대변인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당 추천위원 권한을 좀 배제한다는 내용인데 어떤 과거에 입장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농단 특검팀 검사였잖아요. 그 이후에 그 특검팀에서 해설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 66페이지에 보면 대통령이 가족과 본인과 관련된 어떤 특검을 받을 때에는 특검을 추천해서도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을 향한 특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 추천권을 주는 것은 고향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만 하면요. 네, 짧게 하실까요? 지금 이게 돈봉투 받은 11명 민주당 의원들이요. 네. 돈봉투 수사는 최재훈 반부패 2부장하고 조상훈 차장, 그다음에 이창수 지검장 탄핵하는 거. 이거는 이게 이해충돌 아닙니까? 돈봉투 받아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 수사검사를 탄핵할 때 표결에 빠져야죠.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듣도록.